한 순자산이 한 10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뭔가 안정되겠다.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뤘던 자산들 있잖아요. 막 방송이나 막 이런 데는 뭐 말도 안 되는 자산 막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꿈이 아니라 잘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읽어보니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근데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일도 열심히 해요. 해보고 싶어져요. 위로 자꾸. 근데 사실 그 순자산 10억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냥 빨리 일 안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만들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와보니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순자산 10억을 만들면서 오는 과정이 10년이었으면 이 다음에 10억을 만들 때는 5년 안 걸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와보니 보여요. 제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돈 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 시작했거든요. 해외 투자를. 그리고 그걸 딱 이뤄보면 본인이 바뀌어 있어요. 이미. 돈을 안 써요. 일단. 옛날에 쓰던 소비도 안 해요. 왜냐면 옛날에 나한테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배우고 나서부터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이걸 10배로 불릴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매도했던 게 키옥시아 홀딩스라고 그걸 635% 수익을 내고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100만 원은 635만 원이 되는 거죠. 70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8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8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요. 돈을 보는 사이즈가. 10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보이고요. 1000만 원은 1억으로 보이고 1억은 10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바뀔 건데 내가 지금 저 8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타고 다니면 저건 나중에 5년 뒤에 4천만 원이 돼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해야 되지라는 게 이게 바뀌어요. 지금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에이 뭐 저거 뭐 잘난 놈들, 운이 좋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1억까지만 올라와 보세요. 1억까지는 돈으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딱 보이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리고 1억 정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1억이 불어나는 속도와 내가 보는 속도, 그다음에 소비 습관이 바뀌어 있겠죠. 돈을 보는 가치가 바뀌어 있겠죠.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본인이 처음에 1억을 모았을 때 7년, 8년 걸렸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마인드가 바뀐 분들은 1억 모으는데 2, 3년이면 1억씩 모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2년, 그 다음에 가면 1년 7개월, 1년 6개월, 1년 5개월 이렇게 점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해갖고 1억을 언제 모아? 이렇게 해갖고 10억을 언제 모아? 나 50년 동안 모아야 10억이네.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쌓아놓은 돈들이 같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 24년도에 이제 막 나스닥 같은 것들 막 한 해 23% 막 28%씩 그래갖고 막 거의 6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그때 대비해서 한 40몇 프로가 올랐어요.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벌써 2배 넘게 올랐죠. 그죠? 그럼 제가 그때 1억을 갖고 있었으면 벌써 한 2억 5천, 뭐 3억 돼 있겠네요. 그것만 해도. 근데 종목에 투자하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자하면 어떻게 돼 있어? 4억, 5억 돼 있겠죠. 이렇게 불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잘 몰라요.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보고 본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상상한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상상을 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봐야 가보지 않은 길은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다 보면 알아서 보여요. 자산에 대한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차라리 벌었으면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나를 이제 다른 세계 사람으로 뛰어내버리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제 친구 무리 중에서 제일 가난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어머님 안 계시니까. 근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 있으면 어느 정도 다 먹고 살 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제 한 명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책을 좀 썼잖아요. 제가 단톡방까지 올렸거든요. 책을 냈다고. 그럼 보통은 더 팔아줘요. 친구들 같으면. 근데 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런 부정적인 친구들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자신의 위치만큼 또는 자신의 위치보다 밑으로 끌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신이 변화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러내느냐? 자신의 작은 성공을 얘기해보면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작은 성공을 얘기해보면 그때 반응에 따라서 갈려요. 진짜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고 응답 안 하는 친구가 있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 있고 갈리거든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걸러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자꾸 이제 없는 거 만들어내고 자꾸 이제 비난하고 옛날에 저는 뭐 어떤 찌질했던 놈인데 뭐 바보였는데 등신이었는데 이런 친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조금 모임을 이제 제가 총무거든요. 유지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이 모임을 깨고 없애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술 먹을 자리가 없으면 남의 상가집이라도 따라가서 마셨어요. 그 정도로 술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술 안 먹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모임이 있을 때만 이제 한 번씩 먹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술 먹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카더라에 좀 집중하는 친구도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상가집 갈 일이 있어갖고 고향에 잠깐 내려왔는데 무슨 이상한 코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를 걷기만 하면 쌓아갖고 근데 이게 곧 상장을 한다. 그런 코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저는 투자의 일선에 나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이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내가 모르는 어떤 투자처를 나 빼고 투자를 안 하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런 것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꾸 이거 한다더라, 된다더라, 이런 정보를 나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좀 안 만나게 되죠. 순자산 10억을 처음에 달성한 건 좀 일찍 달성을 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코로나 때 제 자산이 거의 제가 마이너스 68%까지는 봤어요. 이렇게 열어서. 전 재산의 90%가 금융자산이었어요. 그러고도 더 떨어졌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중고 캠핑용품까지 팔아서 주식을 더 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만에 진짜 계좌가 뭐 본전을 이어서 쫙 올라갔거든요. 참고로 제가 바닥에서부터 반등 나온 금액만 한 8억 정도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 1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뭔지 알겠다고 그때 얘기했어요. 이래서 그 예전에 유명한 그루분들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때가 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멍멍이 소린가 라고 얘기했거든요. 위기는 위기지, 뒤지겠는데 아파 뒤지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금을 한 20%에서 25% 정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몸에 체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왜? 현금을 쥐고 있을 때, 이 폭락이 나왔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데, 이때 이 현금을 투입해서 자산을 말도 안 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완전히 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당하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 시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작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투자 언제 해요? 라고 물으면 오늘부터 하라 그래요. 그 대신 뭘 해요? 이렇게 많이 올라 있으니 비중을 조절하시면 돼요. 지금 100% 다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변동성은 기회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 20% 정도 시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두드러 맞더라도 넣어놓고 이걸로만 올라가는 거 보시고,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80%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80%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를 지금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겁나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던 주식들이 그때도 다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우량한 주식이 떨어지는 게 맞아. 그래서 손이 안 나가요. 지금 정신 맑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맑을 때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사놓고 몇 주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비중을 실을 거예요. 안 떨어지면 저는 지금 한 30% 정도 끌고 가고 있거든요. 30%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비중 줄여가면서 조금씩 덜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 물으면, 일정 부분 항상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투자의 어떤 이런 시기화를 말씀드리면, 처음엔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와보니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특히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람의 감정, 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고 전문가들 많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고 보니,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의 기준만 중요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할 거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정리할 거고, 시장이 어떻게 하락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고, 이런 게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투자를 좀 오래 끌고 오다 보니 제 기준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로지 산업의 어떤 사이클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시 경제가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막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가 막 주도주로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봐요. 결국 그분들도 못 맞춘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맞출 거 뭐하러 들어요. 그렇잖아요. 데이터들도 환율 이런 것들도 참고만 하는 것뿐이지,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거의 9천에 다와 있는데 1,530원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모든 경제 데이터가 다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 자산시장에 대한 이해, 돈이 풀리는 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만 밑바탕이 돼 있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사이클이 바뀌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만 이해하면 나의 기준만 지켜놓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정보 누가 캤다더라, 어느 회사에서 라인 깐다더라, 진출한다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심리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시총을 뛰어넘을 거라고 작년 8월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 엔비디아가 4,000조였어요, 시총이. 그때 삼성전자가 1,000조도 못 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1,600조잖아요,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2배만 오르면 거의 4,000조 다 되거든요. 시장에서 AI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떠드니까, 그래? 그럼 나도 AI라고 해야지, 그러면.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좀 투자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겁을 내시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당장 끊으면 당장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AI 패권은 멈출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물을 부어야 되는 그런 게임 시장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투자 일선에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룹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버크셔 소웨이에서 구글에다가 유상증자에 참여했잖아요. 그게 바로 있던 시대적인 변화의 하나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버크셔에서 애플에 투자할 때 140불인가 투자했거든요. 애플에. 그때 노망났다 그랬어요. 워렌 버핏.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4배가 올랐어요.
누가 노망난 거예요? 내가 노망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지금 버크셔가 구글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감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망하진다는 이런 하단에 뭔가 단단하게 깔려 있어야 투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뭘 하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려는 길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CPU까지 또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AI PC까지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걸 하든 메모리가 필요해요. 최근에 그런 것들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토큰의 경제다. 토큰을 잘 활용하고 토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어떤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왜냐면 이제 클로드조차 최근에는 아마존하고 협업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네들의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용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용을 제한한다는 건 토큰의 개수를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예요. 최근에 젠슨랑 또 우리 국내에 왔지 않습니까? 왜 왔을까요? HBM 달라고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부족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다 준다고요, 시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메모리가 꺾인다고요? 지금 엔비디아 GPU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가 없으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력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뭘로 평가받고 있냐면 수익률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마진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보여주죠. 시장에서 다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아이, 단편적일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라도 그렇게 넘어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단편적으로 넘어섰던 것들이 지금 계속 1년, 2년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의심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자꾸. 근데 처음에 저도 투자를 할 때 그냥 샀어요. 좋아 보이는 거, 네이버 블로그에서 본 거, 방송에서 본 거 그냥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면 종목이 120개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야, 투자는 집중해야지. 저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아니요. 근데도 계좌가 계속 불었어 있는데요. 왜? 해외 투자를 했으니까. 미국 투자를 장기 우상향 하잖아요. 그리고 또 패권 국가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미국부터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저의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대신 뭐 하지 말라고요? 거기다가 신용 쓰고 기한 있는 돈 있잖아요. 뭐 전세 자금이니 뭐 갚아야 될 또 결혼 자금 이런 거 갖다 넣지 말라고요. 그럼 손절하게 되잖아요. 그냥 급여로 계속 모아보세요. 좋아 보이는 거 다 사세요. 망가지면 어떻게 괜찮아요. 대신 잡주만 사지 마세요. 제가 투자할 때 그래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뻔한 거, TV에 맨날 나오는 그거 사세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제가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자, 지금 몇 년이 지나 오늘로 짠 와볼게요. 어떻습니까? 그거 사는 게 맞았죠? 제발 잔머리 좀 굴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늦게 왔으니 빨리 돈 불려야 되니까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밑에서부터 짜서 쭉 올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자산까지는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슈퍼카르텔나 엄청난 부자가 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자산 10억은 꿈이 아니다. 기간의 문제지만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뭐 자녀분이 많거나 그런 나이가 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좀 더 걸리겠지만 그냥 시작하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은 거 사보시라. 그리고 경험해보시라. 막 몇백 프로 날아가는 것도 경험해보시고 중간에 막 1년, 2년, 3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 것도 경험해보시고 막 계속 날아가서 가서 마이너스 50%, 70%짜리도 경험해보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인 이상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가지? 얘는 왜 안 가지? 얘는 왜 이렇게 나락을 가지? 그러다 보면 자기 안에서 어떤 체화가 되고 시스템이 생기고 생각이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이렇게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도 일정 자산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 투자자잖아요. 막 방송을 하고 주식을 하고 수익을 내도 옆에서 에이, 저 새끼 뭐 주식한대. 주식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전 국민이 투자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 욕하지 말고. 본인이 주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제가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요, 책을 내면 달라져요. 저 사람 단순히 돈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적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게 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작가라는 타이틀이 달려요. 전 그런 걸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남에서 그 강연을 이제 보시고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연락 와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낸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많으세요. 뭐 지 혼자 잘 먹고 잘 수 매매하면 되지. 그런 분들은 뭘 모르시는 거냐면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어떻게 커가는지 자신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1시간 일하고 자꾸 11,000원 받을 생각을 하냐고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방구석에서 혼자 매매하던 사람이에요. 강연에 왜 불러요? 설사 잘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강연에 불러서 얼마 주실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이래요. 근데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면 얼마 받을까요? 미니멈 50, 100이에요. 이게 뭐예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매매하면 돈 무조건 버나요? 아니죠. 부침이 생기죠. 그럼 뭘까요?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도 투자하죠. 투자를 그렇게 잘하면 뭐하러 지수를 사요. 다 개별 종목만 사죠. 아까 얘기했죠. 부정적인 분들. 멀리 하라 그랬죠. 바꿔주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저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안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댓글 달았던 분들 오세요. 제가 바꿔드릴게. 그리고 나서 저한테 빠따맞을 준비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 나중에 잘못했다고 할 거거든요. 자기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사실 본인도 되고 싶잖아요. 작가 되고 싶고 주식으로 돈 벌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뱉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해요. 어린 왕자의 여우가 되어버린다고. 저거 포도 맛없을 거야. 아니죠. 도전해야죠.
안 되면 기린이라도 꼬셔서 야 기린 일로 와봐. 내가 200원 줄게. 저거 좀 따봐. 안 되면 주변을 이용해서라도 올라가려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욕할 것까지 저는 방어해놨어요. 저는 약간 어떤 주의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주의예요. 세상에서 둘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 책에 인쇄를 전액 지금 기부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책 6쇄를 찍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금액이 좀 들어오겠죠. 근데 그 책을 전부 다 이제 결시가동하고 유기동물 구조단체에다가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책에도 그걸 딱 글자를 박아놨어요. 나중에 생각 못 바꾸게.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뭐 1세도 못 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지금처럼 이렇게 잘 팔리면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금액이 커지니까. 책에 박아놨습니다. 책을 사시면 딱 첫 페이지에 있어요. 다 기부된다고. 그래서 연말에 인증도 할 거예요. 제 채널에서.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새 저처럼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였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 부자 다 도둑놈들, 저 사기꾼들 다 망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그러려면 올라오셔야 돼. 오세요, 빨리.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태도가 오늘부터 태도를 바꿔야지! 안 바뀌어요. 올라오다 보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난 왜 이렇게 실수할까?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그래서 투자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어 있을 거예요.